우리가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뭐 다른 부분은 사실 그렇다 쳐도 이 부분 2번 요 계산 방법이 어떻게 결합 전자쌍 수가 나오는지가 좀 납득이 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좀 생각해 보면 그러겠다 그럴 거예요. 왜냐면 필요한 수가 있고 가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수소 같은 아까 뭐 플루오린으로 해볼까요? 플루오린은 7개고 7개인데 우리가 공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어, 2개가 중복돼 버리는 거지. 2개가. 그러니까 결합 하나당 가진 수에서 필요한 수로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합 하나당. 그러니까 이 차이하고 나누기 2를 하면 플러스 2를 몇 번 해야 되냐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수소 원자가 들어가서 복잡해 보이지만 수소 포함시키면 뭐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사실 우리 교재에 이제 뭐 답들이 있는 애들이긴 한데 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 세 개 일단 좀 드립니다. 자, NO랑 BF3랑 PCl5 이렇게 세 개의 분자를 NO도 방법대로 천천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뭐부터 하죠? 전자의 수부터 센다. 질소는 5개고 산소는 6개다. 그러면 11개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딱 봐도 좀 이상하죠. 자, 근데 옥텟을 만족시키려면 8개, 8개가 있어야 되니까 총 16개가 필요한데 2개를 빼주면 16 빼기 11 나누기 2를 하면 결합이 2.5개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래 2.5개 결합은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옥텟이 만족되지 않겠다라는 거를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라는 대로 해보면 자 이땐 중심 원자 구분이 없죠. 이원자 분자니까 질소와 산소를 두고 결합 전자쌍이 2.5쌍이라고 나온 경우에는 내림을 해주는 게 좀 더 나중에 처리하기가 편해서 2개만 그려줍니다. 2개만 결합 전자쌍을 그려줘요. 그러면 원래 11개 전자가 있었는데 4개를 쓴 거니까 7개 전자가 남았죠. 7개를 외곽부터 이제 배치를 해주는데 애초에 중심이 없으니까 전기음성도가 높은 애부터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뭐 질소 산소 하면 질소 산소부터 채워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 셋넷이죠. 셋넷 하면 되고 그러면 3개가 남는데 그걸 질소한테 하나 둘셋 뭐 이렇게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이런 형태의 NO 분자가 만들어질 텐데 형식 전화까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형식 전화가 하나 둘셋넷 5이니까 원래 5개에서 5를 빼주면 형식 전화 0이고 산소도 원래 6개짜리인데 지금도 6개니까 6 빼기 6을 하면 0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인 분자 NO를 이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누구예요? 질소가 뭐를 만족을 못한 상태다. 옥텟을 만족을 못한 상태죠. 지금 7개밖에 전자가 없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나를 더 한다고 하면 사실은 가능하잖아. 이걸 세 쌍으로 했을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와요? 요 애가 이 결합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질소 3개, 산소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가 되겠죠. 이 구조가 불가능한 이유,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하면 괜찮을까? 뭐 이때도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죠. 만족하는데 질소에 있는 전자 개수가 여기가 6개가 돼 버리니까 하나, 둘, 셋, 9개를 가져버리죠. 그래서 옥텟보다 적은 건 괜찮은데 옥텟을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얘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N은 2인 껍질을 넘어가 버리고 3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배치를 갖지 않고 같은 그 껍질 안에서라고 해야 될까요? 8개보다 오히려 적은 거를 갖는 게 2개를 비교하자면 왼쪽 1번 구조와 2번 구조를 비교하면 1번이 더 낫기 때문에 1번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우리가 이제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뭐 답안도 이런 형태로 그려주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좀 더 익숙할 수 있는데 BF3는 아마 구조를 많이 그려봤을 것 같아요. 옥텟 결핍의 또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얘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붕소는 원자가가 3개고 플루오린은 7개인데 세 원자가 있으니까 21개에서 24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 근데 4개의 원자이기 때문에 8개 전자를 모두 만족하려면 32개가 필요하다. 32 빼기 24 나누기 2를 하면 4쌍이 나오죠. 결합전자 쌍을 4개를 활용하면 모두가 옥텟을 만족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골격구조 배치를 이번에 해야겠네요. 누가 원자가 아니 그 전기음성도가 작냐 했을 때 플루오린은 아주 예외적인 존재죠. 얘는 가장 전기음성도가 높은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바깥에만 배치가 됩니다. 볼 것도 없이 붕소가 가운데에 들어오고 플루오린 3개니까 대칭적으로 배열을 하려면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결합전자쌍 4쌍을 채워봅시다. 하나, 둘, 셋 골격을 일단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한 쌍이 남는데 그거는 대칭이니까 어디 넣어줘도 되겠죠. 뭐 이렇게 넣어줄까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24개 전자 중에 4쌍, 8개 전자를 썼으니까 16개 전자, 즉 8쌍이 남아있는데 8쌍을 바깥부터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여기에 하나, 둘, 셋, 여기에 하나, 둘, 셋. 자, 요런 BF3의 루이스 구조가 완성되죠. 모두가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한 단계 안 했죠. 형식전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형식전화.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요 플루오린 봐볼까요? 전자가 7개를 가지고 있죠. 그럼 원래 7개짜리니까 형식전화는 0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플루오린도 대칭 구조니까 똑같이 0이겠죠. 똑같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플루오린은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원래 7개에서 6개를 빼주면 플러스 1의 형식 전화를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운데 붕소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4개를 갖고 있어. 원래는 3개짜리인데 4개니까 마이너스 1의 형식 전화를 가질 거다. 그러면 형식 전화를 모두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뭐가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중성을 만족하죠. 중성을 만족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전하의 치우침이 존재하는 상태라는 거지. 자, 이 구조 실제 BF3 구조는 어떻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고 붕소가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요 구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 왼쪽에는 옥텟을 만족 안 해요. 얘는 옥텟 만족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번 구조가 발견된다라는 건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걸 지금 개념적으로 접근한 거잖아. 요 구조일 수도 있고 요 구조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한 거지. 실제로 이 구조들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한다면 뭐의 차이가 있을까? 1번과 2번은. 뭘 한번 테스트해 보면 얘가 1번 구조인지 2번 구조인지 알 수가 있을까? 결합 에너지라는 말을 누군가 해줬습니다. 결합 에너지. 그리고 전자의 치우침 정도를 얘기해줬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하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치우침 정도는 어떻게 측정하죠? 치우침 정도는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수준에서도. 극성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지? 자, 만약에 1번 구조라면 얘는 무슨 구조일 거고 무극성 구조일 거고 대칭이니까. 2번 구조라면 일단 전하의 치우침이 형식 전하로서도 존재하면서 대칭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극성 구조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요거 물에 녹는지만 봐도 되겠지. 근데 실제 BF3는 무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1번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결합 에너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에너지 측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델타 H 엔탈피 측정 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결합 하나만 하기는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하냐? 이따 보겠지만 길이를 통해 측정합니다. 결합 에너지는 그 길이가 짧다라는 건 핵간 거리가 어떤 거야? 짧다는 거니까 안정화된 정도가 어떻겠어요? 높아요. 여기 같은 경우 차이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죠.
그러면 누가 길이가 짧을 거다. 이중결합이 더 짧을 거다. 그래서 결정 구조에서 결합 길이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길이를 재 보면 1번 구조라면 세 개의 길이가 다 어째야 돼? 똑같은 구조여야겠죠. 2번이라면 두 개는 똑같고 하나는 좀 더 짧아야겠지. 그지? 근데 실제 결합 길이를 결정 구조를 통해 분석하면 세 개의 결합 길이는 동등하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가 1번 구조라는 걸 실제로 알 수 있고요. 1번과 2번 중에 그렇다면 왜 1번 구조인지를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1번 구조를 가질까요? 2번 구조가 불리한 이유가 있나? 옥텟을 만족하는데? 극성이면 오히려 분자 간 인력도 높아지니까 더 안정화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제 형식 전화가 기본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화의 치우침이 있는 건 되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얘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건 전자들이 여기에 끌린다는 얘기야. 전자가 마이너스면 밀려나고 여기로 항상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가고 싶어 해서 가게 된 결과가 왼쪽이지. 그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형식 전화의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형식 전화를 보고 구조가 불가능한 구조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형식 전화는 전하의 치우침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전기 음성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붕소와 플루오린 중에는 누가 전기 음성도가 높아요? 플루오린이 굉장히 높아요. 그지? 근데 전자가 붕소 쪽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전자가 붕소 쪽에 많다는 얘기지. 그지? 플루오린 쪽에 없고 붕소 쪽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전기 음성도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 전화는 영인 구조를 추구하고 만약에 있더라도 전기 음성도가 높은 애한테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전기 음성도가 낮은 애한테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높은 애한테 플러스가 있다 그러면 엄청 불안정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오른쪽 구조의 이 형식 전화의 치우침으로 인한 불안정한 구조가 왼쪽 같은 구조로 변해서 실제 옥텟 결핍의 구조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지만 고급 화학이니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는 옥텟 규칙 같은 거는 필수적인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경향성 참고만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PCB5는 빠르게 한번 해보죠. 자, P도 5개 전자를 가지고 염소는 7개 전자를 갖는데 5개니까 35개고 2개를 합치면 40개의 전자를 갖죠. 근데 원자가 6개가 8개씩을 가지려면 48개를 가져야 하는데 2개를 빼고 나누기 2를 하면 4쌍이 나오죠. 결합전자쌍이 4쌍이어야 한다. 근데 골격 구조를 그려보면 P가 누가 더 높은지 아나? 전기 음성도? CL이 더 높아요. CL이 더 높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주기구나. 같은 주기면 알겠네. 자, P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Cl 5개를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결합전자쌍이 4개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그지? 골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케이, 옥텟 확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골격을 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40개 중에 10개를 쓴 거죠. 나머지 30개가 비공유일 것이고 15쌍이니까 각각 3개씩 가져가면 모두가 옥텟을 만족하지는 못하죠. 인이 만족을 못하지만 나머지 염소는 모두 만족하는 구조면서 형식 전화를 살펴보면 모두가 자, 염소 7 빼기 7이니까 0이죠. 인도 5 빼기 5니까 0입니다. 형식 전화가 둘 다 0을 갖는 안정한 구조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로 5개가 배치되면 분자가 무슨 모양이게요? 자, 요 BF3는 평면 삼각형이죠. 정확히 정삼각형이거든요. 4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메테인은 정확히 정사면체지. 자, 정사면체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화학에서 앞으로 나올 일이 있어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H
요렇게 요렇게 그립니다. 자, 이 기호 본 적 있나? 본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냥 선으로 그린 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있죠? 이 화면 평면상에 위치한다는 얘기야. 딱 평면상에 위치하는 거고요. 삼각형으로 그려진 건 앞으로 나온 애들이고요. 이렇게 한 애들은 들어간 애들이에요. 우리 자기장 표현할 때도 그 튀어나온 애는 동그라미로 하고 들어간 애는 X로 표현하죠. 이렇게 화학에서는 결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5개인 얘는 어떻게 생겼게? 이제 정사면체라 부르고 얘는 뭐라고 하게요? 5개가 제일 안정하려면 오각형은 평면이잖아. 그러면은 4개짜리도 사각형을 가져야지. 그지? 사각형에서 하나가 튀어 올라와서 지금 요게 된 거죠. 사면체가 된 거지. 그지? 그럼 5개에서도 누군가 튀어 올라오겠지. 그지?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삼각쌍뿔이에요. 삼각쌍뿔. 자, P가 있고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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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는 평면상에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CL 요렇게 CL 요렇게는 정삼각형이고 요렇게는 직선에 있습니다. 얘네를 다 이으면 위에가 삼각뿔이 나오죠. 그리고 아래에도 삼각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쌍뿔이라고 그래요. 삼각쌍뿔. 대칭적인 애들은 삼각쌍뿔을 좀 갖고요. 이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하는 구조를 VSEPR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전자쌍 반발 원리. 전자쌍 반발 원리. 들어봤나? 이렇게 표현하죠.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이고 밸런스 쉘이니까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데 전자쌍들은 기본적으로 멀리 떨어지려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5개짜리가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건 삼각쌍뿔 구조가 되는데 동등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몇 도씩 벌어져 있어요? 120도 벌어져 있고요. 직선형으로 있는 애들은 90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에너지적으로 달라요. 반응이 일어날 때 어디가 먼저 일어난다가 이제 물론 그 반응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에콰토리얼 3개와 엑시얼 2개를 구분해서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3연체까지만 다루죠. 지나가듯이 얘기를 나왔으니까 해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뭐 대칭적인 구조가 되겠다. 얘는 원래는 이렇게 된 애라네요. 우리 교재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이온 결합을 가는 애인데 얘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인이 있어서 얘가 만족하고 싶으면 CL-를 떼버리면 되죠. 그러면 정확히 다 만족을 하는데 그렇게 된 애가 왼쪽이고, 그치? 근데 CL-가 또 얘를 만나면 들러붙어서 요런 애가 돼서 이온 결정 고체상에서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기체로 넘어가면 고체에서는 이 뭐랄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치우침을 이온 결정을 통해 중성화를 해서 안정화가 할 수가 있죠. 근데 기체는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각각 뿔마로 존재하면 서로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옥텟을 포기하면서 뭐 이런 구조를 갖는다, 뭐 그런 느낌만 갖고 있어도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요 친구가 오존이랑 똑같죠. 자, NO2-랑 O3랑 전자수가 똑같아, 그지?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건 여기가 여기 0이지, 여기 0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좀 억울한 원자가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산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결합을 한 개 하고 싶어서 한 개만 했냐. 제가 2개를 해서 나는 전자를 어거지로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거고 사실 나도 이중결합하고 쟤가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지. 예를 들면 요 애랑 요 애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을까? 실제로는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좌표 평면을 생각해 보면 다른 분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실제적인 뭐가 있어야 돼? 전자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얘랑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한 거고 뭐랄까 좀 확률적인 얘기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실제로 제안하진 않았을 거야. 야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2를 갖고 있는데 내가 화나면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질소한테 줘버릴 거다. 이렇게 줘버리면 이중결합이면 옥텟이 넘어가니까 안 되겠지. 그럼 질소 입장에서는 결합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너 포기해서 네가 다시 -2를 갖게 될 거야.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이 -2를 나눠 갖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NO2-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얘가 지금 이중결합 단일결합인 구조고요. 얘가 지금 중결합 단일결합인 구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있었다고 합시다. 자, 초기에 이 상태로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나중에 이 상태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까 나왔던 하나는 짧고 이쪽은 길고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지고 길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왼쪽이 짧을까 오른쪽이 짧을까를 결합 길이를 재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이제 과학자들이 재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두 개 길이가 같게 나온 거야. 두 개 길이가 같게 나왔어요. 그럴 수가 있나? 하나는 이중이고 하나는 단일인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사실 우리가 루이스를 그리면 사실 루이스도 모형이잖아요. 식이고 단순화해서 표현을 한 거지 실제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실제 구조는 이중 단일이 아닐 거다. 옥텟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지만 실제 구조는 얘네 둘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공명 구조라고 불러요. 레서넌스가 됩니다. 공명 구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공명하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얘와 얘의 중간 모형이에요. 중간 모양이 실제 모양인데 그걸 우리가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결국은 이렇게 그립니다. 질소, 산소, 산소 요렇게. 자, 그래서 충격적이지만 1.5중 결합은 존재합니다. 자, 1.5중 결합은 존재해요. 이렇게 되면은 형식 전하가 -0.5, -0.5 해서 전체적으로 -2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공명 구조의 표현법이고요. 조금 이제 이걸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점의 표현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 그래서 얘는 안 쓰고요. 왜냐면 아래처럼 써도 다 이해하니까 위에는 잘 안 쓰고 정확한 구조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 오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존도 두 개의 길이가 같아요. 두 개의 길이가 같은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결합 길이를 통해 구조를 좀 검증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에서 좀 더 애매하고 했던 말들로 그냥 다시 설명해 보면 얘보다 얘가 더 안정하다라는 거야. 전하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보다 둘이 나눠 갖는 게 낫지. 애초에 생각해 보세요. 전자는 자유로운 파동이기 때문에 나눠 갖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야. 반반 존재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은 그 원자들은 항상 어떻게든 더 안정해지려고 온갖 방법들을 활용한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